오늘 영상에서는 모빅의 발행량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려면 이제 모빅이 비트코인을 하드포크했기 때문에 하드포크의 개념을 알아야 이제 모빅의 총 발행량에 대해서 정확히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블록체인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고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2009년 1월 3일에 처음 사토시 나카모토의 0번 블록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제네시스 블록이라고도 하는데 요 블록 이후에 계속 10분마다 한 블록씩 뭔가 장부가 변경되는 것이 계속 붙어가면서 이 비트코인 전체의 소유권 장부인 그 블록체인의 상태를 계속 변경해 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블록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그냥 A4 용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A4 용지가 계속 붙어서 하나의 책이 만들어지듯이 지금 비트코인은 10년 넘게 14년 동안 계속 거래 장부를 쌓아서 책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블록 A4 용지에는 어떤 것이 적혀 있냐면요, 10분마다 블록이 새로 붙는다고 했잖아요. 요 최근 10분마다 있었던 모든 거래들이 그 A4 용지에 쭉 적혀 있어서 그 거래가 적힌 A4 용지의 채굴자들이라고 하는데, 그 채굴자들이 전기를 쭉 주입을 해서 어떤 조건이 만족되면 그 A4 용지가 기존의 블록에 착 이렇게 붙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개념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하고 그냥 채굴자들이 이 블록을 붙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채굴자들이 이 A4 용지, 거래가 담긴 A4 용지를 전기를 들여서 블록체인에 붙이는 거를 우리가 채굴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채굴자들이 이 블록을 붙여서 얻는 이득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 거래들이 A4 용지에 막 적혀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 첫 번째 거래로 우리가 채굴자에게 첫 번째 거래, 0번째 거래라고 하는데요. 컴퓨팅에서는 0번째 거래를 채굴자가 기록할 권한을 줍니다. 여기에선 어떤 거래냐면, 기존 거래들은 어떤 주소에 있던 코인을 다른 주소로 옮기는 거래들인 반면에 우리가 말하는 0번째 거래는 코인베이스 거래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코인은 어떤 주소로 코인을 넣는데 어느 주소에서 나와서 어느 주소로 들어간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 비트코인 시스템 자체에서 신규로 발행되는, 최초로 제너레이팅 되는 코인을 어떤 주소로 넣을 권한을 0번째 거래에 새기고 나머지 거래들을 넣어서 이 A4 용지를 체인에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채굴자라면 내가 그 전기를 쓰고 그래픽카드를 소모하는 이유는 이 0번째 거래에 신규 발행되는 코인을 내 주소로 넣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죠. 그걸 우리는 채굴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제가 실제 예를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요거는 0번째 블록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제네시스 블록이라는 사토시 나카모토의 최초 비트코인의 이 0번 블록이고요. 여기에 거래가 하나 있습니다. 요 거래는 바로 새롭게 50개를 사토시 자신의 주소로 넣는 거래입니다. 이 거래는 어떤 주소에서 어떤 사토시 주소로 옮기는 거래가 아니라 이 시스템에서 새로 발행되는 50개를 사토시 자신의 주소로 넣는 거래이고요. 이거보다 조금 더 유명한 거래를 한번 볼게요. 이거는 170번째 블록인데요. 여기는 거래가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말씀드린 코인베이스 거래라고 해서 신규 발행된 50개를 사토시가 자신의 주소로 넣는 거래이고요. 두 번째 거래가 아주 유명합니다. 뭐냐면 바로 사토시가 할피니에게 최초로 비트코인을 10개를 송금한 거래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50개가 있던 주소에서 할피니 주소로 10개를 옮기고 나머지 40개는 자신의 주소로 옮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 처음에 50개는 어느 블록에서 생성된 사토시가 채굴한 코인을 지금 170번 블록에 옮긴 기록이 남아있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170번 블록을 검색해서 들어왔고요. 여기에 보시면 거래가 두 개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0번째 블록은 코인베이스 거래고요. 이게 그 거래입니다. 할피니에게 10개를 준 거래. 여기 보시면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이 50개가 어디서 왔을까를 추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 주소에 50개가 들어온 최초의 거래를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보시면 우리는 맨 처음 거래를 찾고 싶어요. 그래서 네, 이게 가장 오래된 거래입니다. 이 주소에 2009년 1월 9일 아주 오래된 거래인데 여기에 50개가 처음 들어온 거래예요. 그러면 이 거래를 다시 보시면 이 거래는 블록이 9번 블록 첫 번째, 즉 9번 블록의 코인베이스 거래로 얻은 50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개념을 다시 이해해 볼게요.
블록이 여러 개가 있는데 9번 블록에서 사토시가 자기한테 50개를 채굴했습니다. 자기 주소로. 그리고 170번째 블록에 이 50개를 할피닉에 10개를 주고 40개는 다시 자기 주소로 넣는 거래가 기록된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요. 우리가 코인이라고 하는 것을 사토시는 뭐라고 정의했냐면 이 문장을 보십시오. 첫 번째 문장. 우리는 전자서명의 연결 사슬을 전자코인으로 정의한다라고 해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코인은 분명히 언젠가 다른 주소로부터 온 코인일 것이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코인을 옮길 때는 전자서명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어떤 주소에서 이 주소로 코인을 옮길 때는 코인이 전송되는 주소의 비밀키로 이렇게 전자서명을 해야 이 시스템이 그것이 원래 주소의 주인이 맞구나 하고 소유권을 이전시켜서 이렇게 장부의 상태를 변경해 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내가 받은 코인을 또 쓸 때는 전자서명을 하니까 계속 코인을 주고받을 때 전자서명이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의 과거를 계속해서 거꾸로 추적해보면 그 코인은 언젠가는 그 코인베이스 거래로 최초로 시스템에서 발행된 코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옛날에 채굴된 코인을 이렇게 전송을 한다. 그러면 이게 가장 최신 블록의 거래 기록으로 남는다. 요 개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드포크를 하고 그 고래 사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 개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길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모빅이 비트코인의 장부를 하드포크한 2019년 1월 3일로 돌아가 볼게요. 그 시점은 이제 블록 넘버로 따지면 556759번째 블록이에요. 요게 2019년 1월 3일에 최초로 채굴된 블록이고요. 556759 블록까지는 위쪽이 비트코인이고 아래쪽이 모빅이라고 하면 똑같은 역사를 공유합니다. 그리고 556760 블록부터는 아예 다른 역사의 분기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아예 다른 내용을 써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실제로 익스플로러에서 이거를 보여드리면 556759를 치시고 비트코인, 이거는 모빅의 익스플로러고요. 여기서 비트코인의 55675를 검색하시면 여기 보이는 블록의 해시값인데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그 블록의 내용을 요약한 어떤 지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0이 쭉 붙고 8BF5로 끝나는 거 보이시죠? 모빅에서 56759를 보시면 8BF5로 똑같이 끝난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블록인 556760 블록을 보시면 0 개수가 조금 줄었고요. 9500B로 끝나고 있죠. 그러면 비트코인에서 556760 블록을 한번 볼게요. 여기서 넥스트 블록을 보시면 해시값이 EF68로 끝나고 모빅과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모빅에서는 다시 한번 900B로 끝나죠. 그러니까 55760 블록부터는 이제 다른 역사를 이렇게 써내려간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설명 들어볼게요. 2019년 1월 2일에 예를 들면 이쯤 되는 블록에 자기네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 이제 1월 3일이 지나서 1월 4일쯤에 2019년 1월 4일에 자신의 코인을 거래소에 보내서 팔았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런데 모빅은 1월 3일 두 번째 블록부터 모빅을 하드포크했기 때문에 그때 옮긴 거래는 모빅의 역사에는 새로 기록이 되지 않았겠죠. 이쯤 돼서 비트코인에 그 옮겨서 거래소에 옮긴 기록이 남아 있다면 모빅에 볼 때는 그 주소에서 코인을 옮긴 기록이 없는 겁니다. 계속 여기 남아 있는 거죠, 거래. 그러면 이 사람은 비트코인은 팔아서 없애버렸지만 모빅에서 그 주소를 검색해 보면 동일한 수량, 그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비트코인의 수량과 동일한 모빅의 수량이 자신의 주소에 남아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나는 힘들게 산을 타고 여행을 가고 아니면 거래소에서 돈을 주고 산 모빅을 그러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공짜로 가진 수량이 얼마나 되느냐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하드포크 이전에 비트코인의 수량은 이제 1745만 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다 모빅에서 매도 물량으로 나올 수 있는 물량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상당수는 이때 이미 비트코인 10주년이었기 때문에 상당수 로스트코인 상태였고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2019년 1월 2일에 비트코인을 얻어서 1월 4일에 비트코인을 팔아버린 사람은 그 비밀키를 갖고 있지 않겠죠. 아마도 거래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거래소도 주기적으로 자신의 코인을 이렇게 옮기면서 자신의 이전 주소에 있던 비밀키는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높은 확률로 모빅도 갖고 있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누가
비트코인과 동일한 수량의 모빅을 갖고 있느냐? 바로 마지막의 경우일 수죠. 아주 옛날부터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갖고 있었고 이걸 아직 옮기지 않은, 이 코인을 최근 블록에 옮기는 거래를 하지 않은 비트코인 보유자들은 모빅도 똑같이 그 비밀키를 가지고 있을 테니까 모빅도 옮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745만 개 중에서 뭐 작가님은 많아봤자, 정말 많아봤자 500만 개가 이제 모빅에서 청구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하드포크한 이후로 뭐 자연 채굴되는 양이 217만 개가 있었고요. 뭐 오테버스가 인위적으로 함수를 조작해가지고 대량 채굴을 한 양이 이제 1846만 개. 그러니까 여기서 순수 모빅에만 있는 코인의 개수는 2063만 개가 되는 거고요. 2063만 개 중에 1500만 개 정도는 이제 움직이지 않는 코인이다. 그리고 나머지 500만 개가 조금 넘는 물량이 우리가 유통되는 물량이다. 관악산, 계룡산, 그리고 호주까지 배포된 물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하드포크로 돌아갈게요. 우리가 이렇게 비트코인을 하드포크했기 때문에 여기서 대량의 코인을 안 움직이고 있는 고래, 즉 비트코인도 가지고 있고 모빅도 대량으로 가지고 있는 이 고래들을 우리가 도발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24년 1월 3일을 가정해 볼게요. 우리가 지금 유명해져 있고 모빅은 이미 100만원, 200만원을 넘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1모빅에. 그러면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자, 우리 모빅 개당 가격을 엄청나게 가지고 만약에 너네가 10,000개 이상 비트코인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고 있는 고래라면 우리 말을 좀 잘 들어줘. 너네 지금 대략 200만 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10,000개 갖고 있으면 너네 200억을 가지고 있어. 200억치 모빅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부터 딱 5년 줄게. 24년 1월부터 29년 1월 3일까지 지금 5년 동안 블록이 계속 붙고 있는데 이 블록에 너네가 가지고 있는 모빅을 너네가 살아있다면 그 모빅을 한번 옮기는 트랜잭션을 일으키라는 거죠. 그러면 그 거래가 최근의 블록에 기록이 되는 거죠. 만약에 5년 동안 트랜잭션을 안 일으키잖아. 29년 1월 3일이 지나면 우리는 이 체인을 하드포크해서 24년 1월 전에 너네가 묵혀두고 있는 코인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을 차단할 거야. 그러면 너네는 지금 200만원치 10,000개를 안 옮기면 200억을 앉은 자리에서 날리는 게 되겠지? 라고 협박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아까 말씀드린 대량의 코인을 안 움직이고 있는 고래가 로스트 된 게 아니고 죽었거나 아니면 그 비밀키를 잃어버려서 못 움직이는 게 아니고 안 움직이고 있었던 고래라면 이 200억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뭐 꼭 200억이라고 할 필요는 없고 모빅의 가격이 더 비싸면 비쌀수록 얘네가 옮길 요인이 더 커지는 거예요. 만약에 안 옮겼다. 뭐 예를 들어 모빅이 개당 1,000만 원인데 10,000개를 안 움직였다. 그러면 이거는 1,000억을 포기한 게 될 테니까 합리적인 고래라면 1,000억을 포기하진 않았겠죠. 한번 주소를 옮기는데 돈이 드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만약에 안 움직였다면 이건 진짜 로스트 코인이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비트코인에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아서 이게 로스트 코인인지 아니면 안 움직이고 있는 고래인 건지를 구분함으로써 제도로서의 비트코인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모빅이 기여를 하는 거죠. 만약에 가격이 높고 비트코인 커뮤니티에 유명해져서 움직이지 않던 고래들이 모빅에서 정체를 드러낸다면 우리는 모빅의 고래 사냥이 성공한 거고요. 그러면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이 제주도에서 저한테 고래 사냥을 성공하면 우리에게 뭐가 좋은 거냐 모빅한테. 근데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렸어요. 이거는 우리가 모빅한테는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악재다. 왜냐하면 대규모 분량이 그분들이 뭐 10,000개 있던 10,000개, 100,000개 있던 고래들이 이걸 모빅을 일단 옮긴 다음에 이걸 청구한다고 표현하죠. 그 옮긴 다음에 바로 시장에 내다 팔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일단 대규모 물량이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모빅한테 가격적으로 호재는 아닌 거죠. 분명한 건. 그렇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비트코인의 투명성에 기여함으로써 비트코인을 하드포크한 정통성의 명분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의 투명성에 기여를 했고 비트코인을 하드포크하지 않았다면 고래사냥이라는 걸 애초에 할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지금을 상상하지 마시고 지금만 보지 마시고 한 10년 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가 되면 이미 모빅도 뭐 10년이 넘은 블록체인일 것이고 비트코인도 20년이 넘은 블록체인일 것이고 그 격차는 갈수록 줄겠죠. 비트코인을 하드포크했다는 이 정통성, 명분이 왜 중요하냐면 이거는 지금부터는 제 생각입니다. 어제 오테버스 커뮤니티 작가님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지금부터 미스테리는 이 프로젝트를 왜 시작했느냐가 아니라 이 프로젝트가 어디까지를 보고 하는 거냐라는 질문을 던졌죠. 여기부터는 거기에 대한 저의 생각입니다. 저는 모빅이 진짜 알트코인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알트코인을 노리는 거죠. 우리가 뭐 알트코인, 자발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어원을 잊었지만 그 알트의 뜻은 alternative, 대체한다는 뜻이잖아요. 비트코인을 대체한다. 조심스러운 말이긴 한데 우리가 비트코인을 하드포크했고요. 그리고 고래 사냥이 끝나면 우리가 2,100만 개로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고래들이 물량을 많이 청구하면 그 물량만큼 오테버스가 보유한 물량을 소각시킴으로써 개수를 2,100만 개에 딱 맞출 수가 있거든요. 기술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비트코인을 하드포크했으며 비트코인보다 초기 분배의 불확실성을 줄였죠. 왜냐면 우리는 로스트 코인이 없을 거니까 한번 정리를 하고 가서. 그리고 2,100만 개 중에 상당수가 책임 있는 기관들이, 기업들이 보유를 하고 있을 것이고 초기에 분배될 때 굉장히 균등하게 분배되었으며 개당 가격이 비트코인에 충분히 육박할 수 있는 포텐셜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년, 30년 후를 생각해 봤을 때 이게 비트코인보다 개당 가격이 높고 그리고 상당히 생태계가 클린하다. 분배 구조가. 그러면 이거를 비트코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나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에서 하드포크 했는데 요거는 철학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정당성의 문제이기도 한데 저는 사후적으로 가격이 뭐 비트코인을 넘어선다면 이게 비트코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나 하는 것은 이제 저희 행복회로고요. 저희 행복회로는 여기까지 돌리고 다음 영상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그 코인 발행량 개수와 그리고 오테버스 대량 보유 물량의 주소들 이런 거를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 사냥 성공하면 당연히 비트코인보다 가격이 높겠죠. 그거는 저희 망상이기도 하지만 뭐 왜냐면 유통량이 워낙 적으니까요.